내가 봤을 때는 단군이 털을 잘못 잡았어. 우리나라가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그렇게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. 그럼 대통령님은 잘못한 게 없다? 난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가 뭔가 그럭저럭 한일 관계를 좀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해. 국민 정서는 국민 정서대로 잘 피력을 하고 한일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잘 지켰는데,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는 좀 문재인 정부가 똥을 좀 싼 면이 있지. 아무래도 너 어떻게 생각해? 난 아니라고 생각해. 아, 그렇게 단호하게? 대한민국이 딱히 잘한 건 없다라고 생각해. 그렇구나.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분리 외교를 내세우고 있잖아. 과거사의 일은 단호하게 처리하되 이제 현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. 근데 지금 이 분리 외교를 망치고 있는 거는 일본이야. 이제 일본이 그 과거사와 얽힌 감정을 이제 현대 경제적인 이슈로 끌어들여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. 근데 우리나라가 처해진 입장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강대국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단군이 털을 잘못 잡았다. 외교가 사실 큰 방향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어떤 국가와 좀 멀리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외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지. 우리나라가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그렇게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.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가지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 그리고 배상을 이끌어내는 거지. 국제 여론을 형성을 해서 일본에 계속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. 잘 들었습니다. 일본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너희들이 이미 옛날부터 어떤 조약 계속 맺어오지 않았냐,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걔네가 정말 원하는 것 같아. 일본의 입장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. 왜냐면 조약이라는 거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맺는 거란 말이야. 자꾸 손바닥 뒤집듯이 그 조약을 뒤집으면은 그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적인 신뢰성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. 난 일단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현 정권이 크게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. 그렇겠지. 그럼 난 그렇게 생각해. 우리가 사과를 받아낸다는 거는 일단 1번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아쉬워서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일 때 사과를 받아낼 수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국가와 우리 국가 간에 인간적으로 먼저 마음이 동해서 사과를 받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일단 두 번째 경우를 여태 우리가 계속 바라왔잖아. 근데 여태까지 안 됐고 그거를 이제 바라지 못한다면 첫 번째 경우를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, 아직 일본보다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. 나도 위안부 문제랑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도 동의를 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직 개인 청구권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한 부분은 확실히 이제 어쩔 수 없이 해결이 됐는데, 청구권이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는데, 강제징용을 한 기업, 일본 기업이나 그런 당사자들,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피해자들 간의 그런 사과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어, 일본한테 이걸. 근데 그거를 좀 미비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결국 누구 탓이냐? 나는 아베 탓이라고 생각한다. 사실 이 판을 애초에 만든 것 자체도 일본이 먼저 시작을 한 거고, 그 나는 전적으로 아베만 책임이 있다 이건 아니더라도 둘 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난 당연히 아베라고 생각한다. 맞아, 나도 아베가 하는 건 맞아. 이번에는 아베가 좀 만들어 놓은 판에 문재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좀 섣부르게 말려든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,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를 우리 정권도 약간 야, 너희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? 그럼 우리도 너희랑 안 놀아,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잖아. 약간 느낌상 문재인의 그런 판단 미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지금 상황이 초래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. 난 문재인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. 추경에 그런 중소기업을 개발하거나 그건 약간 소 잃고 외양국 치는 것 같아요. 외국이 일 터지니까 갑자기 추경을 더 편성을 하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
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지.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기초 과학과 어느 정도의 R&D가 들어가야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그걸 갑자기 해놓고서는 그걸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 아니야? 나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달리 과거사와 현대 이슈를 섞고 있지 않아. 내가 생각했을 때 딱히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. 한일 관계가 경색되는 게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고 불매 운동도 있고 반일 감정이 커지고 있잖아. 근데 그걸 갖다가 조금 수수방관하는 느낌이 들어. 문재인 정부가 그걸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그 불매 운동에 대한 이미지를 사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좀 상품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. 내 생각에는 이번 대응은 약간 부적절한 게 지금 우리가 일본이랑 무역 전쟁을 하잖아. 일본은 경제 규모가 세계 3위야. 진짜 맞대응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뭔가 당당하게 물러설 줄 알았어야 됐었어 이번에는. 이게 왜냐면은 히든 카드라고 딱 내놓은 게 일본 아베 우리랑 안 놀 거야? 그럼 됐어. 나도 저 위에 가서 은이랑 놀 거야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. 북한은 경제 규모가 말이 안 돼. 세계 100 몇 위?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고. 좀 더 차분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너무 단일 프레임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억지로 맞대응을 한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